새 패키지를 구매했습니다. 패키지에는 도안과 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늘은 따로 샀어요. 제가 산 실 색깔은 머스타드고요. 약간 실제로 보면 머스타드라기보다는 올리브색에 가깝습니다. 요즘 패션계에서 올리브색이 유행이라던데 오히려 좋아입니다. 바늘은 무슨 한정판 바늘이었는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 바늘 색깔이 이날 함께 뜨기를 하기로 한 친구의 옷색과 완전히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친구가 자기 거라고 하는데 저는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뜰 건 다루마의 케이블 크로셰 후디입니다. 이게 코바늘로 뜨는데 약간 대바늘 같은 무늬여가지고 신기하다, 되게 떠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결심하고 뜨게 됐어요. 이게 일본 도안이다 보니까 좀 간결하거든요. 저도 사실 일본 도안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편인데 이건 또 후드와 바라클라바 버전 두 가지가 한 가지 도안에 들어있는 방식이에요. 저는 바라클라바 버전이 아니고 목도리 버전을 뜰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도안을 딱 보자마자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3번 정독하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페이지가 바라클라바 버전이 먼저 나와 있어가지고 목도리 버전은 몇 페이지에 있지 하면서 3장의 도안을 막 들쳤다 돌렸다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다행히 시작을 잘 찾았고 목도리 버전은 한 코인가 2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을 아주 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코로 시작해서 삼각형 형태로 코를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시작 코수가 작다 보니까 되게 쭉쭉 늘어나요. 그래서 카페에서 한 2-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이 떠집니다. 곧바로 친구 집으로 옮겨서 또 뜨개를 합니다. 이때 또 1박 2일로 뜨개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거든요. 집이 좀 적막해서 노래 틀어달라고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오는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하지만 노래는 정말 다 명곡이었습니다. 친구가 깎아주는 과일, 친구가 쪄주는 고구마 이런 걸 먹으면서 뜨개를 계속했어요. 이게 저는 한 달 정도는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패키지나 도안을 사거든요. 실도 그렇고요. 근데 이때 너무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달을 즐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불안해하면서 또 근데 손에서 놓을 순 없고 재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불 깔아줘가지고 누워서도 떴어요. 눕드의 맛을 들이면 수시로 누워서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잠드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뜨고 있으니까 즐겁기만 하고 잠들진 않더라고요. 실 되게 많이 줄어든 거 보이시죠? 이렇게 뜨다가 원래 자던 시간에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먹으면서까지 떴고요. 친구네 집에서 이만큼을 완성하고 갑니다. 이게 한쪽 목도리를 완성한 상태예요. 저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쪽 목도리도 떠나갑니다. 이게 한쪽을 한번 뜨니까 그 다음은 훨씬 더 쉽게 느껴지고 더 빨리 자라더라고요. 이제는 초반에도 규칙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완성 코수가 될 때까지 떠나가면 됩니다.
실이 부드러워서 좋긴 한데 좀 갈라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큰 코바늘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갈라지는 것만 주의하면서 그리고 안쪽을 뜰 때 코 맞춰서 그러니까 코를 하나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뜨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쪽을 엄청 빠르게 완성을 했습니다. 양쪽을 가운데 사슬뜨기를 넣어서 이어주면 이제 머리를 뜰 수 있습니다. 몇 코 안 되는데 또 생각보다 크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양쪽을 이어서 메인 부분을 뜹니다. 사실 이걸 뜨려고 이 패키지를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패키지에 있는 완성샷을 보면 이 부분이 막 꽈배기 뜨기 같기도 하고 또 막 구슬뜨기 있어가지고 좀 볼록볼록한 아랫무늬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꽈배기 같은 걸 대바늘로만 해봤지 코바늘로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무늬가 코바늘로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눈독을 들이다가 패키지를 샀는데 해보고 알게 된 건 역시 대바늘이나 코바늘이나 뭔가 뜨개 기법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어떻게 그냥 배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꼬아지는 부분은 그냥 두 길 긴뜨기를 교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개란 게 참 뜨기 전에는 와 되게 어려워 보인다, 좀 신기해 보인다 싶다가도 막상 차근차근 떠나가기 시작하면 이거 다 내가 아는 기법이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메인 뜨기를 완성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 귀엽죠? 이게 3코 구슬뜨기랑 5코 구슬뜨기를 섞어가며 쓰는 방식인데 그래서 구슬의 볼륨에 좀 차이가 나고 그 디테일이 좀 더 귀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안이 겉뜨기 부분에서는 무늬가 들어가고 안뜨기, 그러니까 안쪽 면을 뜨는 부분에서는 그냥 짧은 뜨기를 슥슥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겉면 뜰 때는 좀 긴장을 하고 뜨고 안쪽 면을 뜰 때는 생각 없이 영상 봐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 봐가면서 뜨게 되는데 그때 제가 진짜 즐겁게 본 게 피지컬 아시아입니다.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몽골팀의 호감을 가지고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쓰는 걸 보며 저는 이렇게 방에 앉아 뜨개를 즐겼습니다. 구슬뜨기 부분 좀 재밌는 게 이게 그냥 두면 구슬이 좀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뽁뽁이 터트리는 거 반대로 하듯이 구슬뜨기 부분 하고 나면 손으로 좀 만져줘야 되거든요. 이게 또 그렇게 재밌어요. 뭔가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기쁨을 여기서도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뜨개를 해나갑니다. 이때 거실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이런 식물이 좀 더 보이는 샷을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실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메리노 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약간 생각보다 더 부드러운데 저는 사실 코바늘 뜨개를 할 때 소품을 위주로 떴다 보니까 딱딱한 실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을 받았을 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 이런 걸로 코바늘 뜨기가 괜찮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편견이었던 거죠. 부드러운 실로 코바늘 뜨기를 하니까 편물 자체는 부드러운데 또 흐물흐물하지 않고 약간 단단한 조직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또 완전 딱딱한 조직은 또 아니고 그래서 오묘한 맛이 있는 그런 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좀 도안을 외울 법도 한데 이게 패턴의 반복이긴 하지만 매 단이 조금씩 달라지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2단에 한 번씩 무늬를 뜨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옆에 도안을 놓고 보면서 떠야 했습니다. 짠! 머리 왼쪽, 뒤통수, 오른쪽 이렇게 덮어주는 부분을 완성했고요. 이제 머리 뚜껑 부분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사각형 구조이긴 해요. 실을 끊어주고 가운데 부분에서 다시 실을 연결해서 슥슥 떠나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코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가운데 부분만 남기니까 코수가 훨씬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뜨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나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신기한 게 앞서 말했듯이 뜨개 기법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냥 겉뜨기 안 뜨기고 짧은 뜨기, 뭐 긴 뜨기, 한글 긴 뜨기 뭐 이런 거고. 근데 왜 어떤 건 되게 재밌게 느껴지고 어떤 건 좀 그러니까 뜰 마음이 좀 덜 들게 느껴지는지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가운데를 싹싹 뜨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양쪽의 트임 부분을 빼뜨기로 연결해주기만 하면 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연결을 하면 후드가 됩니다. 분명히 사각형 모양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옷 패턴이란 건 참 기술과 제도의 영역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코바늘 뜨개의 특히 좋은 점을 이번에 또 깨달았는데요. 짧은 뜨기를 할 때 실 끝을 감싸면서 떠서 이게 꽤 많은 실 타일을 쓰며도 불구하고 실 정리할 곳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가 완성이 아니고 또 테스를 만들어 달아줘야 됩니다. 도안에는 두꺼운 종이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두꺼운 종이가 집에 없어서 실에 감겨있는 띠를 활용했습니다. 이 조악한 종이로도 테슬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끝에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손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끝에가 계속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 그래서 블로킹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실은 거의 2볼이 남았는데 이게 좀 억울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다루마 패키지가 늘 좀 넉넉하게 실 양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완전 완성을 하려면 단추를 달아줘야 됩니다. 도안에는 스냅 단추를 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단추를 또 새로 사기가 싫어가지고 집에 있는 단추를 활용해 볼까 합니다. 무슨 색의 단추를 달았을지는 3초 후에 공개됩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연한 색의 단추를 달아봤습니다. 빨았더니 돌돌 말리던 부분도 싹 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후드가 없는 옷에 후드를 만들어주는 좀 귀여운 아이템이고요. 무채색 옷을 입었을 때 쓰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후드 형태일 때가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둘러쓴 거보다 둘러쓰지 않았을 때가 좀 더 마음에 든다고 해야 하나? 쓰면 이런 모습이에요. 확실히 머리를 덮어주고 또 목도리 형태로 두르면 입이랑 코까지도 덮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이 친구와 함께 잘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도리를 뒤로 넘기면 이런 느낌입니다. 테슬이 있는 게 이 작품의 방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뜨개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겨울엔 정말 더 많은 뜨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왠지 들어요. 뭐 뜨개 안 했던 것도 아니면서요. 그럼 또 다음 작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